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때 그것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고 자연과 하나 되는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즉 자연의 모든 문제는 인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인간의 삶의 구조와 인간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인간을 희생시키고 인간이 없어지면 자연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식의 근본 생태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태주의는 보다 실천적인 사회적 개혁의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태주의적인 삶의 원칙들은 이제 사회의 민주적인 운동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인 운동과 결합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민주화시키고 보다 더 참여적인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또 하나의 생활정치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정치의 문제, 또 우리가 일상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모두 사실은 자연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민주적이고 그리고 보다 반권력적이고 그리고 권력 분산적인 사고방식들을 우리의 삶의 생활방식으로 체화해낼 수 있는 생활의 원리들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생태적 원리의 실천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그 삶의 원리 또 정치적인 원리와 함께 생태적 가치를 결합시켜서 그 사회개혁의 방향으로 추구해 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개인의 삶의 덕목으로 개인의 삶의 원칙으로서 선택하고 사회는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스스로 그러한 간소하고 조화로운 삶들을 하나의 원칙으로서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스코트 헬렌 니어링 부부입니다.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은 간소한 삶의 원칙으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냈던 인물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둘 모두 100세가 넘는 장수를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하나 된 삶 그리고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넓혀가려고 했던 관심 그리고 그런 이해들을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의 원리로 사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의 문제들로 연결해 나갔던 삶의 치열함과 윤리적 실천 그리고 자연까지를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 여겼던 그들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의 요소로서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논술 제시문으로도 계속 출제되고 있고 삶의 대안적 가치로서 우리에게 많은 그 시사점을 주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하고 또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고전 제시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에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었다. 우리가 처음에 10년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우리 삶의 중심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하나,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절반쯤은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자,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자급자족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거의 없지요. 대부분 다 우리는 이제 사서 먹습니다. 심지어 이제 학생들 중에는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끔 순대가 돼지 피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물질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만큼 너무나 분업화된 세계를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분업화가 아니라면 자연과 조금 더 접촉해서 살아간다면 자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이 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급자족의 과정은 그저 경제적인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과 끊임없이 밀착하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고
그에 대한 배려를 우리의 삶 안에서 배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윤 추구의 경제에서 할 수 있는 한은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 이윤 추구의 경제적 구조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과 조금 더 밀착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자급자족 적어도 절반이라도 할 수 있는 삶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공황은 몇백만이 넘는 가장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사실 이것은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다 쓰는 사람들을 늘 위협하고 있는 문제였다. 그렇죠. 늘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경제 구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하게 됩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심각하게 불황의 위험성을 갖게 되면 사재기가 시작되죠. 이제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사회구조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사재기는 많이 이제 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뭐 우리가 대북 문제만 발생해도 라면 사재기가 계속 일어났던 것이 불과 이제 십수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때는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라면 사재기가. 근데 우리가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을 때는 전쟁 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은 우리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가 발생했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경제 구조 안에 모든 것을 의존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사서가 아니고서는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일당이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스스로의 일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자기들과 상관없이 경제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뽑지도 못한다. 다시 말해 이때의 수많은 실업자들은 자기 잘못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제정책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과 상관없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건 내 삶이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주체적인 삶의 운영이 아닙니다. 그렇죠? 즉 이윤 추구의 경제제도 안에서 자신의 먹을 것을 공수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구조와 제도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잘못도 아닌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경제 구조 안에 예속되는 것이 인간을 비주체적인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단락의 핵심이 되겠네요. 정리해 놓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 단락 갑니다. 어쨌든 모든 생필품과 살림살이들을 돈 주고 사야만 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그이들은 직장을 잃은 것이다. 수입은 끊겼지만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모아놓은 돈은 바닥났고 결국 그이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렇듯 정리 나오네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구조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두려운 일들을 받아들이거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만 했다. 결국 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구조 안에서는 사회구조의 변동, 그렇죠. 우리가 결정하지도 않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